자, 다시 한번 의문문의 화법 전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문문이다. 인용문의 종류가 의문문인 경우 화법을 어떻게 전환하느냐를 살펴보는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나뉜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먼저 살펴보자 라고 얘기까지 나눴죠. 자, 그럼 아래쪽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화법 전환이라는 챕터를 보겠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먼저 문장을 변형부터 해보자 했어요. The police said, "What did you see in the basement?" 그랬네요. 자, 경찰이 말했어요 라고 하면서 과거 시제가 나왔습니다. What did you see in the basement? 지하에서 무언가를 보았니? 라고 해서 인용문의 시제도 역시나 과거라는 거 일단 체크를 해보고 일단 문장 형태를 보니 물음표로 끝나는 다시 말해 의문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형편이다. 그럼 이것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침표가 찍히는 평서문 상태로 바꿔야 되는 예정인데 그렇다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The police. 자, 그렇지만 이게 문장의 의문문 형태였어요 라는 것을 힌트를 주기 위해서 said는 ask의 과거형 asked 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문장의 접속사. 의문사의 접속사는 아주 효과적인 접속사로 의문사는 접속사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의 성격상, 접속사의 성격상 문장 맨 앞에 온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봤을 겁니다. 주어와 동사의 관계, 이게 바로 평서문을 만드는 기본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의문문을 문장의 중간 선부분을 쓸 때는 간접 의문문이다라고 문장을 바꿔보는 연습도 해봤습니다. 이 간접 의문문이 바뀌면 명사절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동일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명사절로 치환이 돼서 문장의 부분 성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주어라든가 시제라든가 크나큰 변화가 없습니다. 문장 조건 내에서의 영향관계 정도만 살아나는데 이렇게 두 문장이 합쳐지는 듯한 양상을 띠게 되면 앞 주절의 동사와 주절의 주어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경찰이 당신 너는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내용상 I라고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를 I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did she라고 얘기했던 이 동사 부분이 원래 같았으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었으면 그냥 so라고 단순한 과거로 처리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주절의 시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했다는 시점이 과거였는데 뭔가를 본 거는 그 전에 대과거의 시점으로 변경이 됐다. 대과거가 됐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거보다 하나 앞선 시제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had seen이라는 과거 완료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in the basement는 아무런 지금 변형 관계가 없이 들어갈 수 있겠죠.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니다. 대명사라든가 직접적인 시간에 관련한 부사의 경우만 이제 상황에 맞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공식을 정리해 보면은 say로 얘기하는 대상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say나 said로 그냥 써준다거나 그런데 say to라는 형태는 아니죠. 자, 이거는 평서문의 형태입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대상을 제시하는 경우나 그냥 얘기하는 경우나 전부 다 ask라는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평소문의 경우는 say나 tell이라는 형태로 선택적으로 들어갔다면 여기서 그냥 공통적으로 ask는 타동사이기도 하고 오형식 문장을 이끌어내는 동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대신에 대시라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보다는 이 사용하고 있었던 의문사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돌아온다. 평소문의 형태로 돌아온다. 그래서 의문사의 주어가 그냥 간혹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가 있죠. Who made this?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식의 의문문 형태였다면 이게 문장의 주어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한 문장, 평서문의 문장과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죠.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내려가서 쓸 수 있다. 간접 의문문의 형태에서도 동일했었죠. 자, 그 다음 예시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he said to Chris, who lent you the money 그랬네요. 자, 그녀는 크리스에게 물어보았어요. 누구에게? 라는 상황이죠.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냥 asked로 시제 맞춰서만 바꿔주면 되겠다. 그리고 역시나 크리스라는 형태 나왔습니다. 크리스에게 물어봤어요. Who lent you the money? 자, 이거 의문문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의문사가 이 문장에서는 주어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 여기서는 주어의 변형 없이 어떻게 해라?
동사의 시제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자, 주어 후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런데 얘기했던 시점이 과거인데 그거보다 더 앞선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 아하, 그러면 대과거 용법을 생각해서 had rent다라는 과거 완료 형태를 쓰고요. 여기서의 you는 그녀가 크리스에게 물어봤다. 크리스의 그 말아 인칭대명사의 격변화와 이제 성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죠. 너에게, 크리스에게, 그러니까 힘이라는 표현으로서 the money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그 사용 의문사를 그냥 활용해서 바꾸기만 하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he said 그런 말했어요. 그냥 said만 제시돼도 어떻게 해라? asked라고 해서 그냥 ask 동사 활용하자 그랬죠. 자, 콤마 안에서 내용을 보니 do you know a guy named Charles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아니? 라고 해서 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나이를 이란 표현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 의문문 형태를 어떻게 해라? 평서문, 마침표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주어 동사가 평서문의 규칙적인 변화로 데려와야 되겠죠. 자, 그러니 문맥상 보니 us니 I라는 주어로 바꾸고 do know라는 시제가 어떻다? 현재 시제가 나왔으니 이 시제와 동일하게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new라는 시제로 맞춰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접속사가 필요한 겁니다. 접속사가 필요한데 that도 안 된대. 그리고 의문사도 없어. 그러면 차선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명사절이는 이끄는 또 다른 접속사 if나 whether입니다. 자, whether는 처음 만났다고 그래서 큰 갭 없이 바로 익힐 수 있지만 이 if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if의 경우 뭐다? 조건절이라 해서 우리 부사절을 이끄는 조건의 접속사로서 if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건절의 시제가 뉘앙스의 변화를 일으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접속사로 변한 겁니다. 뜻도 변하고 아무런 시제의 변화의 요인도 없는 접속사를 변했죠. 자,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태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if나 whether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구나. 얘랑 좀 비슷한 if나 명사절 접속사인데 얘는 의미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문문을 전환할 때 활용이 되겠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I said to Mary. 나는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대상을 직접 밝힐 때에는 어쨌든 to를 활용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said to 합쳐서 asked가 됐고 Mary를 직접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did you find your passport? 그랬습니다. 너 여권 찾았니? 라고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자, 말한 시점이 과거였지만 이미 찾았다라는 시점도 그거보다 앞선 시제였기 때문에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시제를 찾자고 하니 과거 완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접속사를 판단하려고 하니 이 의문사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if나 whether라는 표현을 데려와서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다라는 내용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령문의 화법 전환입니다. 명령문이라고 한다면 문장의 형태가 어떻게 됐다? 동사 원형을 맨 앞으로 시작해서 문장에 주어가 없는 특이한 형태를 취했었다. 이런 얘기 많았죠. 그럼 일단은 나 명령문이에요. 나 의문문이에요. 나는 그냥 일반 평서문이에요를 나타내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어떤 표현에서 많이 표현이 됐다? 바로 이 동사 부분을 어떤 동사로 치환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에 어떤 문장을 전환했구나라고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달 동사라는 것은 명령문의 성격에 따라서 tell이라든가 ask, advise, order라고 바뀐다. 내용에 따라서죠. tell, 뭐뭐 하라고 말했어요. 뭐뭐 하라고 요청했어요. 뭐뭐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뭐뭐 하라고 명령했어요. 등의 동사죠. 자, the teacher said to us.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 아하, 동사 원형 시작하면서 명령문이겠네요. finish cleaning the restroom by 5 o'clock 그랬어요. 자, 청소하는 걸 끝내렴 몇 시까지 이런 뜻이겠죠. at는 정확한 시간이고 by는 그 즈음이라는 어떤 전치사적 뉘앙스도 있고 그러면 동사가 원형이 제시됐구나 명령문이구나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전달 동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는 tell의 과거형 told를 사용했고요. us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문장을 변화하는 데 앞서서 항상 기본적인 룰이 있었죠. 문장에서는 동사가 하나만 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어 동사의
관계. 다시 말해 주어가 없는 상태의 문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어를 억지로 끌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여긴다면 그렇다면 동사 형태를 그대로 원형으로 넣는 순간 문장에 오류가 되겠죠. 그런 경우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는 형태로 많이 바꿨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는 한번 나왔습니다. 어쨌든 동사 원형 형태를 사용하는 문장 내에서 무언가로 전환이 될 때는 동사는 to 부정사 형태로 바꾸는 형태가 많았으니 헷갈리면 동명사보다는 to 부정사를 발상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told라는 표현 자체가 오형식으로 변했을 때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뭐뭐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뜻입니다. The doctor said to me 이랬습니다. Don't eat too much sugar 그랬네요. 자, 의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무 많은 설탕을 먹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다? 의사의 경우 충고의 얘기가 많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냥 advised라는 표현을 쓰고요. 목적어 나오고 결국은 뭐다? 이거는 오형식 문장 형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부정어 don't가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투부정사에 부정형 만들기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부정형은 어쨌든 not을 선호한다는 거죠. 본동사를 부정하는 형태에서는 조동사랑 결합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렇게 투부정사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라? 그 앞에 그냥 not만 붙여라. 대신에 얘가 얘를 부정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바로 앞에다 붙여주는 건 중요하겠죠. 그래서 the doctor advised me not to eat too much sugar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